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트럼프는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하는 볼턴을 기용을 했습니다. 존 볼턴을 바짝 옆에 갖다 앉혀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회담, 북미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향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북중 정상회담 슈퍼 매파 존 볼턴의 등장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좀 짚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애초에 이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중 관계 개선으로 대북 제재의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 매파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거 협상 결렬되는 거 아니야? 북미 협상?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 비핵화 아니면 그건 시간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내가 대화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황이? Been the worst mistake he's made. He's advocated going to war preemptively against North Korea, against Iraq, against Iran even.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미 국무부 통역관으로 무려 28년간을 한미 정상회담 등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중요한 외교안보 현장마다 함께했던 분입니다. 김동연 전 국무부 통역관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의 전망 그리고 최근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백악관 내 외교 안보 라인의 변화,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통역관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단도직입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북미 회담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팍스 뉴스 텔레비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내가 사적으로 한 얘기는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그가 강경 조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CNN 방송은 볼턴이 트럼프에게 어떤 전쟁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전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그렇죠. 한편은 의회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임 날짜가 상당히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예. 볼턴은 4월 9일부터 안보보좌관의 일을 시작합니다.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백악관 대청소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볼턴이 극단적인 허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예. 그의 역할도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나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자기 주장 또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자기 건의까지 함께 네. 상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네. 5월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왜 볼턴 전 유엔 대사 등 이 초강성 매파들을 안보라인에 배치한 겁니까? 트럼프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볼턴이 마음에 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예. 그렇고 또한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볼턴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도 이랬다 저랬다 할 뿐만 아니라 예측성도 없고 예. 또 불투명한 점도 많고 예. 또 변화도 심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 내에서
또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그 트럼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그 깊은 속내는 확실히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북한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네네. 뭐 한 19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갈 때도 같이 가셨죠? 평양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게- 2000년 10월인데 예. 그때는 이제 북한의 집권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는데 네. 상당히 획기적인 그리고 기대 이상의 이 방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최근에 그 김정은 지금 국정위원장이 예. 예전에 그 정의용 그 한국 안보실장에게 얘기한 내용도 그때 나왔던 얘기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체제 보장이라는 건 미국 측에서도 이미 해준다는 암시가 돼 있었던 상태였었고,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네. 우리로서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이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선대의 제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 조선이 제 북조선이 100년간 천지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필요도 없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내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심지어는 통일 후에도 그리고 이 북미의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있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남한과 같이 쳐들어오는 이런 군대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때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동연 전 국무통역관께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전 미 국무부 김동연 통역관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내드렸고요. 추가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양무석 박사부터 좀 의견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일단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해제. 예. 그 다음으로 북미 간에 있어서의 그 대사관 그 개설을 네. 통한 완전한 그 정상 국가의 관계 확정. 그다음에 이제 군축. 그다음에 현재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면서 최종적으로 평화 체제를 그 구축하는 것. 예. 이게 기본적인 북한의 예. 단계적 그 조치를 원하는 거에 이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들을 동조해줘야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가 이제 김정은의 기본적인 입장일 텐데 예. 어쨌든 볼튼의 등장을 통해서 상당히 또 그 정세가 급박해진 거죠. 예. 볼튼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말과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컨셉화하면 막말과 주먹으로 북한을 진압하고 다스리겠다. 제압하겠다. 예. 예. 그래서 앞에 어떠한 단계적 조치나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는 동조적 조치는 없다. 예. 비핵화하면 그 뒤로 그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가 이제 볼턴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이 임명되자마자 김정은은 움직였다. 중국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예, 예.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큰 백그라운드를 형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 임명이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의 그 관계 개선과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했고 그리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다시 단계적 동조적 조치를 하면 비핵화하겠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조건부를 이제 던진 거죠. 본격적으로 남북 북미 회담의 그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가 조정이나 협상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예. 99%다 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로 결렬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 정신적 낭비 많거든요. 근데 볼턴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은 북한이나 대한민국이 먼저 딱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센 사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조를 보여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미리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게다가 볼턴은 기본적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있었던 사람인데 별명이 싸움닭이고 그 난폭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데 특히 자기 책상에 수류탄도 놔두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사람이 보여주는 그 가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원래는 사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을 하고 본인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임명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과거를 잊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트럼프와 같은 협상가가 무조건 이 기회를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해서 먼저 보여주는 정도의 효과를 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뭐 한미나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깨겠다는 의사는 없을 거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 우리 좀 너무 이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우선은 뭐 볼턴을 기용함으로써 미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한국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또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실제로 뭐 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력을 가질 것이고 특히 한국 정부가 너무 대화 일방으로 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그렇죠. 것이고 예, 예.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원하게 얘기해라. 이왕 대화하러 나왔으면 속도를 줄이자. 이런 얘기의 압박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이 트럼프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예. 기조의 부분이냐 보다는 트럼프가 이 큰 협상을 앞두고 이 사람을 기용했을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측면이 더 목소리 많다고 크 보여집니다. 키우면서. 예. 네. 그러니까 굿잡, 뭐 굿캅, 배드캅 있듯이 네, 그런 네.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협상과 평화 어떤 협상에도 네.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명희 전 의원님. 예. 제가 석사 논문 쓴 게요. 예.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뭐냐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조를 이뤄내는 게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냥 어떤 완샷으로는 어렵고, 길게 보면은 이 명성을 획득하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명성.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면 그도 나를 잘해준다. 이 사람을 때리면 그도 반드시 나를 때린다. 이런 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이제 협조하는 방법인데, 예. 지금 볼턴을 임명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그 볼턴의 이 소위 말하면 악명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활용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 지금 우리 많이 우려하듯이 볼턴이 되면은 진짜 북한을 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볼턴의 명성 자체에 북한이 알아서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명성이. 그래서 그림 보시면 볼턴 매가 있잖아요. 그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잡아먹는 방법이 뭐냐면 째려봅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제가 동물의 왕국 즐겨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물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 큰 덩치도 훨씬 큰데 앉아서 그냥 가만히 그림 굳어서 보면서 이상한 게 눈을 안 마주쳤는데 어떻게 알고 돌아섰나 지금. 뒤로. 초식 동물들은 눈이 뒤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려요. 벌써 감을 잡는다. 예,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저기 저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볼턴 임명의 의미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볼턴 자체가 북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이번엔 상당히 패널들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지금 보이는데. 박사람은 언제 쓰실 아닌 거예요? 것 같은데. 몇 년도에? 가만히 있어봐. 많이 인용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내용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이 그거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정치인답네요.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장을 겁니다. 네, 차명진 의원은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박사는만 못 썼어요. 본인 얘기하세요. 뭐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효과를 보자 그랬는데 예.
슈퍼 호크, 그러니까 강경한 아주 무서운 매를 네네. 한반도 들판에 탁 풀어놨어요, 지금. 트럼프가. 네. 그러면은 그 들판이 어떻게 양상이 벌어지겠느냐.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해서 순풍을 역할을 할 경우는 뭐냐면 이제 매가 쭉 그 들판을 돌면서 외곽을 때리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맹수였던 길들여진다. 사람들이 그도 막 눈으로 째려보고 네네. 이러면은 그 맹수가 순하게 길들여지면서 네. 아까 말한 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핵을 폐기하는 네.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게 지금 이제 소위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근데 역풍이 불면 근데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아예 그러면 그 아주 슈퍼 매가 나타나니까 예. 그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맹수라든가 동물들이 네. 여기 살만한 곳이 안 되는가비요 하면서 네. 궤도를 이탈해서 아예 딴 데로 가버리는 협상장에서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그러려고 있어요. 중국에 텐트 하나 좀 쳐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예. 중국 가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 효과를 시청각 교육을 해서 매를 하나 그렸는데 예. 매 그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옆에서 차명기 의원이 약간 덧칠을 아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까마귀로밖에 나. 덧칠이 아니라 교정이지, 교정. 교정을 잘 해주셔서 거의 매로 보입니다. 이제. 정익진 변호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제가 어렸을 때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슈퍼호크 3남매가 한반도를 지금 뜨고 있는 거죠. 야, 참 재밌는 평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꿩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메시지가 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볼턴은 48년생입니다. 나이가 70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아마 뭐 그 다음에 뭘 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일을 갖다가 처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고 5월의 만남이 하여튼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과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얘기 정봉주 전 의원 얘기인데 참 큰일 났네요. 아주 한 방에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자숙도 자숙하겠답니다.